안녕하세요. 요즘 뭐 어딜 가나 인공지능, AI 이야기뿐입니다. 이 거대한 기술 혁명의 물결, 여기에 좀 올라타고 싶은 마음, 당신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오늘은 그 방법 중 하나로 주목받는 투자 상품인데요. 라운드 힐 제너레이티브 AI 및 기술 ETF, 티커 심볼 챗. 여기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최근 성과가 정말 대단하던데 과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반갑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건 이제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죠.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챗 ETF는 바로 이 AI 혁신의 과실을 얻고자 설계된 하나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AI 투자를 생각하는 당신에게 이게 정말로 매력적인 선택지일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복잡한 금융상품.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 핵심만 알면 의외로 간단하죠? 당신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AI ETF의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수익률인데요. 와, 올해 들어서만 52% 급등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11% 오른 것과 비교하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요. 단기 성과만 봐도 아주 인상적이죠. 2023년 5월에 처음 설정된 이후로 보면 누적 수익률은 141%에 달합니다. 141%요? 네.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한 56% 상승했으니까 시장 평균을 아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준 건 분명합니다. 그러네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역시나 한 기업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시 엔비디아 이야기군요. 네, 맞아요. 2023년 초에 시가총액 3,600억 달러였던 회사가 불과 3년도 안 돼서 4조 6천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기업이 되었으니 이 ETF 수익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겠네요. 그럼요. 실제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정확합니다. 엔비디아의 성공 스토리가 곧 이 ETF의 초기 성공 스토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엔비디아가 이토록 중요했는가? 네네. 이 부분인데요. 네. 현재 AI 모델을 훈련하고 또 실행하는 데 필요한 고성능 칩, 특히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적이다. 네, 데이터 센터용 칩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앞지르고 있고요. 기술력 격차도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최신 블랙웰 울트라 칩 있잖아요. 네. 이게 불과 3년 전에 나온 H100 모델보다 특정 AI 작업에서는 최대 50배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와, 3년 만에 50배 성능 향상이라니.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섭네요. 네, 그쵸. 근데 한 기업에 이렇게 크게 의존하는 건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ETF의 그 놀라운 초기 성과는 AI 분야, 그중에서도 핵심 하드웨어를 장악한 특정 기업의 성공에 크게 기댄 결과라는 거죠. 이건 현재 AI 붐이 얼마나 소수의 승자에게 집중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또 이 ETF가 가진 잠재적인 변동성, 그러니까 집중 위험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집중 위험이요? 네. 엔비디아의 질주가 만약 멈추거나 아니면 경쟁 구도가 바뀌면 ETF 성과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일리가 있네요. 그럼 엔비디아 외에는요, 어떤 기업들이 ETF를 구성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총 33개 종목만 보유하고 있다니 상당히 압축적인 포트폴리오인데요. 네, 아주 집중된 구조입니다. 특히 상위 5개 기업 비중이 전체의 25%를 넘는다고요? 네, 상위 5개 기업을 보면 1위 엔비디아 7.90%, 다음으로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5.40%, 그리고 오라클 4.32%, 마이크로소프트 3.80%,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이죠. 3.72%. 이 순서입니다. 네. 이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좀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어떤 공통점이죠? 언뜻 보기엔 구글, MS,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라는 것 외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라클은 좀 우회고요. 이들 기업이 엔비디아 GPU의 가장 큰 고객들이라는 점입니다. 고객사들. 네,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또 다양한 서비스에 AI를 접목하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알파벳,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 있잖아요.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 클라우드, 애저. 네, 있죠. 이걸 통해서 구축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다른 기업들에게 빌려주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메타 역시 자체 AI 연구와 서비스에 GPU를 활용하고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큰손 고객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구축한 인프라를 다른 기업에 빌려주거나 자체 서비스에 활용하는 플레이어들이군요. 맞습니다. 아, 오라클의 클라우드 사업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결국 이 ETF는 단순히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AI 기술의 핵심 공급자, 엔비디아죠? 그리고 최대 수요자, 이제 활용 기업, 알파벳, MS, 메타, 그리고 또 AI 인프라 제공자, 알파벳, 오라클, MS까지 뭐랄까 AI 가치 사슬의 핵심 고리들을 한데 묶어서 투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 사슬 전체를 보는군요. 네, AI 생태계 전체의 성장에 베팅한다고 볼 수 있죠. 엔비디아의 그 최신 칩들은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이 개발하는 최첨단 AI 추론 모델, 그러니까 학습된 AI가 실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죠. 이걸 염두에 두고 설계되거든요. 네네. 바로 이들 상위 기업들이 그런 모델들을 가장 활발하게 개발하고 사용하는 주체들입니다. 아, 상위 5개 기업만 봐도 이 AI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들을 담으려는 의도가 명확히 보이네요. 그럼 그 외에 다른 한 38개 기업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나요? 혹시 뭐 구색 맞추기는 아닐까요? 하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면면을 좀 살펴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맞춤형 AI 칩 설계나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장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AMD는 아시다시피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거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죠. 그렇죠. AMD. 네. 그리고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부터 클라우드, AWS, 스트리밍까지 뭐 사업 전반에 걸쳐서 1000개가 넘는 AI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하면서 AI 활용의 거의 선두주자 격이고요. 1000개 이상이요? 대단하네요. 돕는 그런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엔비디아나 AMD의 고성능 GPU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HBM. 네. 이걸 공급하는 핵심 부품사입니다. 들어보니 각자 AI 퍼즐의 중요한 조각들을 맡고 있군요. 경쟁사 AMD, 핵심 부품 및 장비 공급사 브로드컴, 마이크론, 또 AI 기술 활용 기업 아마존,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팔란티르 등등. 단순히 빅테크 몇몇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AI 혁명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기업들에 포함하려는 노력이 좀 엿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포트포리오 전체를 보면 단순한 기술주 펀드가 아니라 AI라는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역할의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담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그 선별 기준이나 비중 조절은 이제 운용사의 판단에 따르겠지만요. 그 운용 방식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이 ETF는 액티브 운용 방식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네. 인덱스를 그냥 따라가는 패시브 펀드와는 달리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종목을 고르고 비중을 조절한다는 뜻이죠. 이게 높은 성과의 비결 중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요? 맞습니다. 액티브 운용은 시장 상황 변화에 좀 발빠르게 대응하거나 아니면 유망한 기업을 미리 발굴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실제로 이 CHAT ETF의 높은 성과도 이러한 액티브 운용 전략 덕분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그 대가로 높은 운용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연 0.75% 수준인데요. 0.75%. 네, 가령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연간 75만 원이 운용 보수로 나가는 셈입니다. 와, 0.75%면 그 뱅가드 S&P 500 ETF 같은 패시브 펀드 보수가 0.03% 수준인 걸 감안하면 거의 뭐 25배나 비싼 거네요. 그렇죠. 상당한 차이죠. 지금까지는 워낙 수익률이 좋아서 이 비용이 좀 가려졌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겠는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 액티브 펀드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시장을 이기는 성과를 내는 것이 통계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연구 결과는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단기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낸 펀드 매니저가 미래에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따라서 현재까지의 성과만 보고 이 높은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ETF는
2023년 5월에 설정돼서 아직 운영 기간이 2년 남짓이에요. 아, 얼마 안 됐군요. 네. 충분한 기간 동안 검증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좀 어렵죠. 미래 성과는 불확실하고 비용은 확실히 높고 운용 기간도 짧다. 그럼 이 ETF는 어떤 투자자에게 좀 적합할까요? 이것만으로 투자를 끝내기엔 좀 불안정한 느낌인데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ETF는 AI라는 특정 테마에 매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분산 투자가 잘 된 포트폴리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특정 기술이나 소수 기업의 부침에 따라서 성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죠.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를 이것 하나로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위성 전략이요? 네. 즉 전체 자산의 일부만 투자해서 AI 성장의 혜택은 누리되 위험은 관리하는 방식이죠. 그렇군요. 핵심 자산은 좀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AI라는 성장 테마에 추가적으로 베팅하고 싶을 때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챗 ETF의 매력은 역시 AI 선도 기업들에 집중 투자한다는 점, 또 최근 1, 2년간 보여준 그 압도적인 성과,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전문가가 종목을 관리해주는 액티브 운영 방식, 여기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주당 가격도 $65 미만이라 소액 투자자도 접근하기 쉽다는 점도 있고요. 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AI라는 이 메가 트렌드에 직접 올라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강력하고 집중적인 수단이죠. 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핵심 기술 기업과 그 생태계 파트너들의 동반 성장에 힘입어서 놀라운 초기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는 특정 기업 및 기술에 대한 높은 집중도, 또 경쟁 상품 대비 상당히 비싼 운용 보수, 그리고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짧은 운용 기록이라는 이런 고려사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고려할 점들이 있군요. 따라서 이 ETF는 만병통치약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전체 투자 전략과 또 위험 감수 능력 안에서 AI 노출 확대라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은 라운드힐 제너레이티브 AI 및 기술 ETF 챗을 통해서 AI 혁명의 파도에 올라타는 법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봤습니다. 이 흥미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AI 기술 발전 속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네, 저도요. 엔비디아 칩 성능이 불과 몇 년 만에 수십 배씩 향상되는 걸 보면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 AI 혁신은 GPU나 거대 언어 모델, LLM 같은 특정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기술들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AI 구현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쩌면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술이나 기업이 미래 AI 시대의 주인공이 돼서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EPF가 담고 있는 기술 지형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